내 건강을 지자체에서 정말 보호해준다고? 네, 이 시스템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지자체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아픈 거 지켜줄까? 그거 참 궁금하네. 한번 알아봐야겠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는 일은 흔하죠. 출근길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자기 넘어져 크게 다치거나 비 오는 날 대중교통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뼈를 다치는 일처럼 말입니다. 이런 뜻밖의 순간, 과연 우리 동네가 우리 지자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같은 사고를 당했더라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0원이 될 수도, 심지어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이것은 결코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민들이 직접 가입하는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우리 지자체가 우리를 위해 가입해주는 숨겨진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막상 위기 순간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의 안전과 직결된 이 문제,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여다보시죠. 혹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보험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의미합니다. 2015년 국민안전보험 도입 논의를 시작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죠.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강력범죄 또는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시민들이 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설령 알고 있더라도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마치 없는 듯 느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사실 이 보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일종의 숨겨진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형태라서 따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든든한 안전벨트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자동 가입이라는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이 동일한 내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자체별로 그 보장 범위와 한도, 심지어 보장해주는 사고 유형까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어떤 지자체는 매우 폭넓은 사고를 넉넉한 금액으로 보장해주는 반면 또 다른 지자체는 특정 재난에만 국한되거나 보장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를 들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상상해 보시죠. 주말에 공원에서 운동하다 넘어져 다치거나 스쿨존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 혹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겪는 상황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사는 동네의 시민안전보험이 얼마나 든든하게 나를 지켜줄지는 사실상 복불복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위로금조차 받지 못할 수도, 아니면 병원비와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는 수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지만 그 실체와 중요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혜택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이 숨겨진 안전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우리 동네는 과연 어떤 안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탐색해볼 시간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자체는 여러분의 안전을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을까요? 이제 그 의문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지만 정작 그 실체는 혜택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같은 사고를 당해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보장받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확인하셨죠.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이 숨겨진 안전망이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동네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탐색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자체는 과연 여러분의 안전을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의문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사실 많은 분들에게는 낯선 이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 보험은 시민 개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입해주는 일종의 단체 보험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특별히 신청하지 않아도 그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숨겨진 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우리 집 지하에 비상식량이 가득 쌓여 있는데 정작 그 존재를 몰라 위기 상황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시민안전보험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가상의 A씨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A씨는 매우 포괄적인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A씨에 거주하는 김민준 씨가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쇄골 골절과 함께 한 달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병원비와 생계가 막막해진 순간 김민준 씨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생각났습니다. A씨의 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까지 폭넓게 보장하고 있었고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했죠. 덕분에 김민준 씨는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고 재활에 집중할 수 있었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덜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시민들은 이렇게 든든한 안전망 덕분에 일상 속 작은 위험까지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A씨처럼 넉넉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가상의 비구 사례를 살펴볼까요? 비구에 사는 박지영 씨는 김민준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역시 주말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고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에 막막해졌습니다. 박지영 씨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구의 시민안전보험을 알아보았죠. 그런데 비구의 시민안전보험은 A씨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보장 항목이 특정 재난사고, 예를 들어 풍수해나 대형 화재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고 단순 자전거 사고는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박지영 씨는 A씨의 김민준 씨처럼 위로금이나 치료비를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사고를 당했지만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든든한 도움을 받고 누군가는 홀로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셈이죠. 이처럼 보장의 사각지대가 명확히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언제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가상의 시군은 조금 독특한 경우입니다. 시군은 농어촌 지역 특성이 강해서 농기계 사고나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에 특화된 보장 내용을 강조하며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지역 특성에 맞춘 세심한 배려 같죠? 실제로 시군에 사는 이재민 씨는 농기계 작업 중 사고로 손가락을 다쳐 보험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장을 받으려고 보니 그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특정 농기계 기종의 하남이라거나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았고 보장 한도액 또한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도시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반 상해 사고는 보장 범위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었죠. 겉으로는 지역 특화 보장이라며 풍성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숨겨진 조건과 낮은 한도로 인해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보장 내용이 많아 보여도 실제 적용되는 범위나 조건, 그리고 보장 한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보장 내용이 많아 보여도 실제 적용되는 범위나 조건,
그리고 보장 한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상의 A씨가 제공하는 든든한 안전망부터 B구의 아쉬운 보장 사각지대, 그리고 C군의 언뜻 풍성해 보이지만 숨겨진 조건들이 많았던 특화 보장까지 각기 다른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사례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은 한 가지 분명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이름표는 같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자체마다 너무나도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놀랍게도 이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가입 여부는 물론 어떤 종류의 사고를 얼마나 보장할지, 그리고 보장 한도액은 얼마로 정할지까지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지자체별 차이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똑같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당신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이 0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가 사는 지자체는 아예 이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거나 혹은 특정 유형의 재해만 보장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상해 사고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차이를 넘어 예기치 못한 위기의 순간 우리 시민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방향을 뒤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공의 안전망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안전망의 실체가 이렇게나 제각각이라면 우리의 막연한 기대는 자칫 큰 실망과 더 큰 경제적, 정신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의 소중한 안전과 가족의 미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만 온전히 맡겨둘 수 없는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내가 사는 동네의 시민안전보험은 어떤 보장 내용을 담고 있을까? 만약 우리 가족 중 누군가 뜻밖의 사고를 당했을 때 과연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질문 말이죠. 이처럼 자신의 지자체가 어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는지, 그 보장 내용은 무엇이고 보장 한도액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안전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냉철한 현실을 명확히 직시하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아 나서는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보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존재하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안전벨트의 존재를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시민안전보험은 우리가 직접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분이 그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기 순간, 이 보험은 우리 삶의 방향을 뒤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존재와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불행한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지자체의 역할에만 모든 것을 맡겨두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하다면 더 나은 안전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사는 지자체는 과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이제 바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시민안전보험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각 지자체별 보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보는 실질적인 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민안전보험의 중요성과 지자체별 보장 내용의 차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죠. 오늘은 바로 그 약속대로 우리 주변에 숨겨진 안전망인 시민안전보험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우리 지역의 보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시민안전보험이 이제는 여러분의 손안에서 더욱 명확하고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다가올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는 곳은 바로 국민재난안전 포털입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시민안전보험 또는 생활안전보험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한데요. 우리 동네 지자체 이름을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직접 지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정확한 보장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된 보험의 종류부터 보장 한도, 사고 접수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소중한 안전을 위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국민재난안전 포털 외에도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시청이나 구청, 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안전, 재난, 보험 등의 메뉴를 찾아보시면 시민안전보험 관련 정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홍보 배너 형태로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숨어있는 경우도 많으니 꼼꼼히 찾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정보가 너무 복잡하거나 찾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해당 지자체의 안전총괄과나 재난관리과 같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 이제 만약 불행하게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안전보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시민안전보험은 대부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해당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 기록이나 경찰서 신고 내역, 현장 사진 등이 될 수 있겠죠. 그 후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의 담당 부서나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내용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고 접수 후 보상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절차를 숙지하고 계시면 훨씬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여전히 그 내용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A씨의 넉넉한 보장, B구의 제한적인 현실, 그리고 C군에 특화된 듯 복잡한 조건들처럼 지역별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지역에서는 특정 재난에 대한 보장이 매우 탄탄한 반면 또 다른 곳에서는 기본적인 사고조차 보장받기 어렵거나 보장 한도가 너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지자체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든든하게 우리 시민들을 보장하고 있는지 스스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현명한 안전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저 지자체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나의 안전은 결국 내가 지켜야 한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동네에 숨겨진 안전벨트는 과연 제대로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시민안전보험은 우리가 미처 그 존재를 알지 못했던 사이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숨겨진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그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지자체의 역할에만 모든 것을 맡겨두기보다는 우리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때로는 더 나은 안전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지자체는 과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